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1호 제8면 기사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체계화.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체계 구축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원시 인권센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와 대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단계, 시설 환경, 민원별 폭력 대응 요령, 사후 관리 및 지원 제도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및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제작에 함께 참여해 현장 밀착형 매뉴얼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신고와 처리를 도와주는 장치로 이달부터 수원시 인권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겪은 각종 차별과 괴롭힘, 종교 행위와 후원금 납부 강요 문제, 직장 동료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인권 침해를 신고하면 상담과 조사 및 구제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잦은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뉴얼과 신고센터 등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집합제한 명령 지침 위반 종교시설, 곧바로 법적 조치하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의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다.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 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6일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수원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며 국가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소모임, 활동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 미사, 법회를 진행할 때 통성기도, 크게 목소리를 내 기도하는 행위 등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을 구상권 차원에서 청구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과잉 대응을 유지해달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곳은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6일 0시부터 우선 2주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국민들에게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염태영 시장은 피해복구 관련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선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가 많다며 구호물품 지원,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피해 지자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 전국 수해 지역 지원. 수원시가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돕는 등 수해 지역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11일에는 충북 충주시와 전남 담양 곡성군에 이재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수원시 새마을회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11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에 300만 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10일에서 12일 구례군 마산면 이재민 임시대피소 면민회관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이재민과 복구 작업 인력에게 11일 저녁, 12일 아침 점심을 제공했다. 또 아주대정책대학원은 전남 담양 곡성군, 11일, 나주 남원시, 12일에 즉석밥, 라면, 생수, 휴지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12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등이 남원시 금지면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금지면에서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다.
13일에는 율천동 단체장협의회가 충북 제천시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로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주평통 수원시 협의회는 용인시 수해 지역에 300만 원 상당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수해 현장 피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14일에는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이 안성시 수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재난재해 봉사단을 운영하며 수해 지역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9일에는 안성시 일중면 일원을 찾아가 침수된 집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곳곳에 쌓인 토사를 치우는 봉사활동을 했다. 수원시 재난재해봉사단은 의료봉사, 집수리, 교통봉사, 이재민 구호 등 11개 분야 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전국 수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후 사랑의 밥차, 이재민 자원봉사자 식사 지원, 운영, 수해 가구 농경지 복구, 구호 물품 지원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 아산시, 예산군의 7일 장화 300켤레, 생수 2,000통 등 수해 복구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9일에는 수해 지역인 전남 구례군, 화순군의 생수, 라면, 즉석밥, 치약, 칫솔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해 지역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 본격화. 경기도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그린 시흥 3000 플러스 사인 희망 일자리 사업을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그린 시흥 3000 플러스 사인 희망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생활방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문화예술 분야 환경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등 100일 흔한개 사업 2,800명을 모집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결과 모집 인원을 훌쩍 넘는 3,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시흥시는 취업 취약계층, 실직 폐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그 외 인원에 대해서도 선발 기준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고 지원자들의 희망사업을 반영해 모집 인원 2,800명에 대한 선발 및 배치를 완료했다. 참여자는 내 대보험에 가입되며 시급 8,590원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간식비를 지급받는다. 약 4개월 동안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분들께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연성동,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홍보 캠페인 진행.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13일 협의체 임원, 동장, 동직원과 함께 숨어있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따라 주거 취약지역인 하중동 일대 다세대, 연립, 원룸형 주택에 숨어있는 복지위기가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진행됐다. 안일 캠페인에서는 임원회의를 종료한 후 하중동으로 이동해 2개 조가 각 세대 우편함에 홍보 팸플릿을 비치하고 300여 세대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명숙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단 한 세대의 복지위기가구라도 홍보 팸플릿을 보고 연락이 오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숨어있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21일 통장협의회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해 하중동 일원 나머지 다세대, 원룸 단지에 대한 홍보 및 자원 발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장현동, 하중동, 하상동 3번지개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시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시루 알림이 시니어 홍보단 참여자 모집.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2020년 시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시루 알림이 시니어 홍보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령화 사회 대비 지속 가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접수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흥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총 4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208명의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루 알림이 시니어 홍보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시루 홍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루 가맹점 등록 안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흥형 노인 일자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북저로.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확인자 선발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 공익활동형 선발 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적 욕구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 자존감 향상 등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